시아야, 안녕하세요. 시아,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빠 보니까 좋아요? 이제 아빠랑 밖에 나갔다 올까, 우리? 네, 안녕하세요. 감성데디 데니스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고요. 지금 애들 모두 재우고 지금 집안일 끝내놓고 혼자 지금 차에 와서 영상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32살에 와이프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 결혼 결심하고 상견례까지가 3개월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남자분들께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여자분들께서는 남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독신주의라는 건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여건이 되고 좋은 사람만 만난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결혼을 포기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사실 남자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다만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결혼하려면 전세 자금 정도는 있어야 하고 돈도 이 정도는 벌어놔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32살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제가 23살에 미국에 취업하러 갔다가 9년 정도를 살고 31살 때쯤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32살에 서울 방배동에서 어떠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모아왔던 돈과 은행 대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여기저기서 부탁해서 빌린 돈으로 시작한 가게였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너편에 대기업 동종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바생들 보너스도 많이 챙겨주고 그랬는데 보너스는커녕 월급이나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계속 가게는 적자가 나고 알바생도 줄이고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은커녕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엄두가 안 날 때였어요. 당시에 저희 집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요. 제가 집안 장남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님의 생활비 정도는 제가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이란 건 저에게서 먼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게를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되게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제 얼굴이 굉장히 무서웠대요.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보니 눈빛이나 얼굴이 많이 상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던 32살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동갑내기 사촌이 있는데 생일 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별로 놀고 싶은 기분도 아니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맨날 가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생일 파티를 가로끼를 빌려서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12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때 파티를 주최한 제 친구의 사촌을 처음 딱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와이프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들었던 이상한 감정이었는데 뭐지 이 여자? 그게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참 괜찮고 매력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남자가 계속 와이프 옆에 앉아서 작업을 거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제가 그 당시 와이프랑 아무 사이가 아니잖아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되게 행동도 거만하고 건방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케이블 TV의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부자건 말건 간에 계속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면 알거든요, 얘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저는 그래서 원래 1차만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2차, 3차까지 계속 따라갔습니다. 계속 그놈이 신경 쓰였어요. 이렇게 술자리가 끝날 때쯤에 그 남자가 계속 와이프한테 차로 태워주겠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사람을 대리를 불러서 보냈습니다. 와이프를 비롯한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제가 정리해서 택시 타고 보냈고요. 제가 와이프를 택시 타고 보낼 때 제가 명함 달라 그래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연락 몇 번 하면서 결국엔 12월 31일 날 만나서 밥 한번 먹기로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도 저에게 조금 호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남자가 계속 작업 걸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봤대요. 참 여우 같은 와이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당시 제가 느꼈던 와이프에 대한 첫인상은요, 좀 도도하고 약간 사치심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좀 옷차림이 좀 약간 화려하고 좀 약간 치장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데이트고 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곳으로 모셔야겠다 싶어서 가로수길에 있는 스테이크 집을 예약했습니다. 가서 이제 와인도 마시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분위기 좀 내고 싶었는데, 제가 와이프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나서 예약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현규씨 저 오늘 닭발에 소주 땡기는데 닭발 먹으러 갈래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닭발에 소주? 닭발 먹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런 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닭발이라니. 그때 호감 지수가 엄청나게 폭발했어요. 의외로 털털하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라고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요. 만나면서 서로 결혼 이야기는 입 밖에 오가지 않았지만 대화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대화의 내용들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어떤 가장이 되고 싶은지, 삶의 가치관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가면서 와이프도 넌지시 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게는 이러이러해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집안도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한마디로 나는 지금 결혼하기 힘든 상황이다. 나는 최소한 전세 자금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놔야 결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는 우리 집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좀 나중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속 이야기들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여자 나이가 32살이면 이제 결혼을 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결혼이 불투명한 저를 계속 만나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모든 남자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 저는 내가 가장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와이프도 진지하게 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러니까 돈은 그냥 우리가 같이 모으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머릿속에 딱 이 생각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전혀 두려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와이프가 되게 유복하게 자란 집안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가댁의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결혼을 해도 친정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좀 줄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와이프도 무일푼으로 서울에 와서 혼자 노력해서 취업하고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던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여자였던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상견례 하시죠 해서 상견례를 했고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이나 혼수 아니면 결혼식 비용 이런 거 일절 지원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고 와이프 직장 앞에 있는 조그만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게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배워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로 했던 일이 옛날 가게 할 때보다 훨씬 더 돈벌이가 괜찮더라고요. 와이프는 저랑 결혼하자마자 승진까지 했습니다. 지금 결혼 7년 차에 조그만 집도 샀고요. 아이 둘도 키우고 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의 제일 큰 자부심이 뭐냐면 양가 부모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자부심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엄청나게 큰 자산이에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속된 말로 정말 쥐뿔도 없는 남자였는데 뭘 믿고 나랑 결혼했냐 그랬더니 제일 큰 이유가 제가 결혼하면 되게 가정적일 것 같았대요. 되게 가정적이고 아이가 생기면 되게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가장 큰 이유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는 나중에 뭘 해도 잘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여자죠, 제 와이프도. 저는 지금도 와이프에게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해. 제가 여기서 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자분들이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남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면 여자분들이 본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물론 많은 여자분들께서 배우자를 고를 때 남자의 경제력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여자분들은 현재 남자의 경제력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남자와 결혼하면 가정에는 충실할까? 이 남자는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까? 이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제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 남자가 가진 게 없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좋은 가장,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인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분들이 본인이 지금 결혼하기에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좋은 가장,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여자분에게 준다면 생각보다 많은 여자분들께서 그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의 경제력만을 보는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의 장래성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프랑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털털함, 소박함, 그 책임감, 그리고 제일 큰 건 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일단 와이프는 닭발에 소주를 좋아하듯이 모든 게 되게 털털하고 소박하고 되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도 없었고요. 왜냐면 남자가 32살인데 차가 없으면 좀 싫어하는 여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는 저랑 같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를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왜 차가 없어? 왜 차 안 사?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의 생각은 가정이라는 건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지 절대로 남편 혼자서 가정을 이끄는 게 아니다라는 독립적인 마인드가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될 남자였어요. 불투명한 미래,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장남이고 사실 최악의 남편감이죠. 하지만 와이프는 저의 미래를 좋게 봐주었고 저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뭘 해도 잘할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사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분께서 지금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서 결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꼭 이런 신뢰를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면요, 남자분께서는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그 안에 있던 잔재력이 확 터질 수가 있어요. 제가 되게 지금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남자분들께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여자분들께서는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